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이 마치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듯한 순간, 우연처럼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의미가 느껴지는 그 장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신비로운 현상, 동시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리의 내면과 우주의 흐름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지금껏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삶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성, 영어로는 synchronicity. 이 개념은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기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입니다. 융은 동시성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의미로 연결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시간상 우연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융은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무의식과 우주가 대화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를 문득 떠올렸는데 그날 바로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든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특정 상징이나 동물을 마주치는 경험. 이런 일들은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내면적으로는 강한 울림과 메시지를 줍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자기 발견과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성의 개념은 단순히 동시에 일어나는 일과는 다릅니다. 일상에서 우연히 겹치는 일들은 많지만 동시성은 그 중에서도 개인의 내면 상태와 외부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연히 용기에 대한 문구를 여러 번 마주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와 외부 세계가 공명하는 동시성의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힘이 되어줍니다. 융은 동시성의 배경에 집단 무의식과 원형이라는 개념을 두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란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무의식의 층으로 그 안에는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보편적인 상징과 패턴, 즉 원형이 존재합니다. 융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원형이 활성화되고 외부 세계에서도 같은 원형이 나타날 때 동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면의 깊은 질문이나 갈망이 현실의 사건과 맞물릴 때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우 의미 있는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종종 삶의 전환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관계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인생의 위기나 성장의 순간에 동시성이 빈번하게 경험됩니다. 이는 우리의 무의식이 외부 세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나 안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성은 때로는 꿈, 때로는 반복되는 상징, 혹은 우연한 만남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동시성은 단순한 미신이나 착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심층 심리와 우주적 질서의 연결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동시성은 아닙니다. 융 역시 모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강한 울림이 느껴지고 그 사건이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새로운 통찰을 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성의 개념은 동서양의 다양한 영적 전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교와 힌두교의 카르마, 기독교의 섭리, 토착신앙의 조상 영혼 등은 모두 삶의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더 큰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공유합니다. 융은 이러한 전통적 지혜와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여 동시성을 인간과 우주, 의식과 무의식이 소통하는 다리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바로 깨어있는 시선과 내면의 경청입니다. 삶의 소소한 사건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과 만남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무의미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살아있는 장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던 의미 있는 우연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길을 어떻게 바꿨는지. 동시성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러나 깨어있는 자만이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다면 그 언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호와 상징입니다. 동시성의 세계에서 신호와 상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이 신비로운 언어를 읽어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모든 만남과 경험, 반복되는 상징과 꿈이 내 삶의 지도를 그려주는 중요한 단서임을 깨닫게 되죠. 동시성은 언제,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을 드러낼까요? 대표적인 예는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숫자, 일명 엔젤 넘버입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같은 숫자가 보이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특정 동물이나 상징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경험. 이런 반복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암살 전 반복적으로 같은 꿈을 꾸었던 일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에 무선 전신을 개발했던 역사적 사건 등은 모두 동시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동시성은 중요한 전환점이나 결정 앞에서 더욱 자주 강렬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꿈 역시 동시성의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의식, 현실과 욕망이 교차하는 공간입니다. 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 또는 현실에서 겪는 고민과 맞닿아 있는 꿈의 내용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꿈은 종종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현실에서 겪는 고민이나 갈등이 꿈을 통해 상징적으로 재현될 때, 이는 동시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윤근 동시성을 정신의 내부 세계와 사건의 외부 세계 사이의 연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내면의 심리적 상태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인과관계 없이 의미로 연결될 때 우리는 동시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특정 동물, 부엉이, 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고민과 외부 세계가 공명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부엉이는 지혜와 직관, 안내자의 상징입니다. 반복적으로 부엉이를 마주치는 경험은 내면의 지혜를 따르라는 메시지일 수 있죠. 영화에서도 동시성은 중요한 테마로 등장합니다. 주인공들이 우연히 만난 뒤 서로를 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징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은 이 신호를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의미 있는 인연의 실마리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 신호들을 따라가며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죠. 이처럼 현실에서도 동시성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거나 중요한 만남과 기회를 이끌어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상에서도 동시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친구를 생각하던 순간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나는 경험, 연락하려던 찰나의 상대방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오는 순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현재 내 고민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조언을 해주는 상황 등, 이런 일들은 모두 내면의 상태와 외부 세계가 미묘하게 맞물리는 동시성의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우연이 동시성은 아닙니다. 윤기 강조한 것처럼 진정한 동시성은 내면의 심리적 변화와 외부 사건이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강한 감정적 울림과 의미를 동반합니다. 동시성의 신호와 상징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단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나 일기 쓰기 등은 이러한 신호를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매일 자신이 경험한 의미 있는 우연을 기록하고 그 안에 숨겨진 패턴이나 메시지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은 동시성 경험을 통해 창조적 영감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화학자 케큘레가 꿈에서 뱀 우로보로스 고의 이미지를 보고 벤젠 분자의 구조를 발견한 일화 역시 동시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동시성은 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동시성은 우주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을 반영할 수 있으며, 데이비드 봄의 묵시적 질서 이론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더 깊은 차원의 질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동시성은 이 깊은 질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딘 레이딘의 전의식적 인식 실험은 인간이 미래의 사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동시성이 단순한 심리적 착각을 넘어설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성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찾는 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시성만을 의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으며 언제나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동시성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신호일 수 있지만 모든 우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신호와 상징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제공합니다. 우연과 필연, 주관과 객관, 과학과 신비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동시성의 언어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일상의 작은 기적을 발견하고 내면과 외부 세계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로 가득 찬 여정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동시성의 신호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우연과 신호를 던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동시성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별력과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동시성이라는 심오한 언어를 해독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과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삶의 의미를 갈구할 때 우리는 때로 모든 우연을 신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 역시 모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호와 단순한 우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면의 울림, 즉 그 사건이 내게 어떤 감정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시성은 내면의 상태와 외부 세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누군가가 우연히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든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적 울림이나 변화 없이 그저 지나가는 사건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직한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신호에 감동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에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주목하고 이를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동시성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이나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연결과 이해를 원하는 내면의 신호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더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 명상, 감정 기록 등은 자기 인식을 높이고 동시성의 신호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동시성의 신호를 해석할 때는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호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패나 상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동시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저 우연이라며 무시하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운명으로 치부하는 극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동시성은 내면의 진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즉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인식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외부의 신호를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자기 셀프의 힘이 분별력과 예지력을 키운다고 봅니다. 자기 셀프가 성장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외부의 신호를 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동시성의 신호는 때로는 직관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확신이나 평온함이 동반될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통합의 시각입니다. 윤근 의식과 무의식, 합리성과 비합리성, 과학과 신비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는 신호를 해석할 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성은 원인과 결과의 논리를 넘어 적절한 순간에 일어나는 의미 있는 일치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와 외부 사건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깊이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동시성의 신호는 우리의 심리적 성장과 변화의 전환점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내담자가 동시성을 경험할 때 그들은 새로운 통찰이나 가능성의 눈을 뜨게 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신호가 내담자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깊이 탐구합니다. 우리 역시 일상에서 동시성을 경험할 때 그 신호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내면의 변화와 연결된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성의 신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화입니다. 신호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왜 그 신호가 지금 내 삶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외부의 신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분별력과 자기인식은 동시성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키워나갈 때 우리는 삶의 우연 속에서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더 깊은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신호와 우연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진짜 동시성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고통, 상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동시성의 관점에서 이 모든 아픔과 혼란은 단순한 불행이나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흔히 긍정적이고 기적 같은 순간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통과 상실의 순간에도 자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공들였던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었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됩니다. 이때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만남이나 사건, 반복되는 상징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성장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칼 융은 고통과 상실, 혼란의 순간이야말로 무의식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벼랑 끝에 섰다고 느낄 때 무의식은 외부 세계와의 동시성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연히 만난 한 문장,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대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시성은 고통을 단순한 상처로 남기지 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 속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의 신호는 종종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통합이란 자신의 그림자와 상처, 억압된 감정까지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성은 오히려 그 고통을 직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실패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이나 미해결된 상처를 직면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면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새로운 성장의 문이 열립니다. 상실 역시 동시성의 중요한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연히 접하게 되는 책, 음악 혹은 새로운 인연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과 경험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는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숙으로 이끕니다. 동시성은 상실을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 역시 동시성이 자주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나 우연한 만남 혹은 꿈에서 받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동시성의 신호는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에서 동시성의 신호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한 사람이 우연히 만난 상담사나 책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된 사례, 혹은 이혼이나 실직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경험 등은 모두 동시성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동시성은 고통과 상실, 변화의 순간에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끄는 숨겨진 안내자입니다. 동시성의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실과 실패, 변화의 순간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와 상징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상담 등은 이러한 신호를 더 잘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고통을 억누르지 않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동시성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상실은 결핍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면의 신호에 귀 기울인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더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과 상실, 변화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떤 신호와 상징이 여러분 곁에 있었나요? 그리고 그 신호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었나요? 동시성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숨어있는 성장의 비밀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동시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동시성의 순간은 종종 타인과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친구, 연인, 가족, 혹은 완전히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교차점에서 우리는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동시성은 단순한 우연이나 감정의 교류를 넘어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림자와의 만남을 촉진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숨기고 싶은 내면의 어두운 측면, 즉 이기심, 나태, 불안, 두려움, 질투, 열등감 등입니다. 이 그림자는 꿈이나 충동적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관계에서 동시성이 작동할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익숙하거나 반대로 이유 없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 내면에 그림자를 자극하거나 비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자기중심적 태도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 안에는 내가 억누르거나 인정하지 않은 자기중심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점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림자의 투사는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혹은 행동이 유독 나를 자극하거나 상처를 줄 때, 그 순간은 우연이 아니라 내면의 무의식이 외부 세계와 동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거나 같은 갈등이 계속해서 재현된다면 이는 무의식이 나에게 이 부분을 직면하고 통합하라고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융 심리학에서는 타인과의 만남이 자기 인식과 성장의 가장 강력한 장이라고 봅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그림자를 비추어 줍니다. 동시성은 이런 관계적 맥락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결정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영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으며 결국 그 갈등이 내면의 상처나 억압된 감정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통합을 위한 동시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드러나는 동시성의 또 다른 특징은 공명과 동조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말이나 행동, 심지어 감정의 리듬까지도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순한 모방이나 동조와는 다릅니다. 동시성은 쌍방적이며 서로의 내면이 미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표정을 따라 웃거나 친구와 동시에 같은 생각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의 관계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자의 통합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불편함이나 분노, 질투, 두려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외면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윤근 이런 순간이야말로 자기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 투사된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 감정의 뿌리를 내 안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진정한 자기 이해와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관계 속 동시성은 때로는 치유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랜 갈등 끝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끊고 새로운 관계 방식을 시도할 때 우리는 내면의 그림자를 조금씩 통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림자는 무시하거나 억압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하지만 인식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에서 드러나는 동시성은 우리에게 연결의 본질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며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동시성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순간마다 내면과 외부 세계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타인과의 만남에서 불쑥 나타나는 감정, 반복되는 갈등, 예상치 못한 우연한 교차점 모두가 내면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그 만남을 피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 세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대화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바로 이 조화의 순간, 즉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가 맞닿아 서로를 비추는 마법 같은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동시성이 어떻게 우리의 내적 변화와 외적 현실을 연결하며 결국 더 의미 있고 진실된 삶으로 이끄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동시성의 본질은 연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나와 분리된 외부로 인식하지만 윤기 말한 동시성의 세계에서는 내면의 움직임과 외부 현실이 서로 반영하며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즉,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가 외부 현실에 반영되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내면의 성장과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이때 삶은 더 이상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러운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와 방향성을 가진 여정으로 변모합니다. 이 조화는 결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성찰, 감정의 정직한 인식, 그리고 삶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과 만남에 주의를 기울일 때 외부 세계는 점점 더 섬세하게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민을 품고 있을 때 우연히 듣게 된 한 문장 혹은 예상치 못한 만남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때 우리는 삶이 나와 대화하고 있다는 깊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동시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우연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내면의 울림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그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적 외적 세계의 조화란 내가 내면에 진실에 귀 기울일 때 외부 세계가 그에 맞춰 응답한다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이 신뢰는 논리적 확신이 아니라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점차 쌓여가는 직관적 확신입니다. 이 조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에 집착하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려 애쓰지만 동시성의 삶은 오히려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더 깊고 풍요롭게 흘러갑니다.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거나 우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과 만남, 실패와 성공, 상실과 기쁨이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성의 조화는 우리에게 신뢰라는 새로운 감각을 선물합니다. 이 신뢰는 근거 없는 낙관도 맹목적인 긍정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와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실패나 상실이 오히려 더 큰 성장과 통찰로 이어지는 경험, 혹은 우연한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은 모두 동시성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우리는 삶이 나를 돕고 있다는 깊은 신뢰를 품게 되며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적 외적 세계의 조화는 또한 통합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융이 강조한 자기 셀프의 통합은 내면의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 그리고 외부 세계의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면과 외부를 분리된 세계로 보지 않고 두 세계가 서로를 비추며 성장하는 하나의 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이 나를 더 깊은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성의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일기 쓰기, 감정 기록, 반복되는 상징과 만남에 대한 성찰 등은 모두 내적 외적 세계의 조화를 촉진하는 실천입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사건을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작은 기적을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점점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성의 삶은 우리에게 의미를 선물합니다. 의미란 논리적 설명이나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심지어 고통과 상실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성은 이 의미에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자 내면과 외부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신비로운 다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내적 외적 세계의 조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 반복되는 상징과 만남,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세요.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와 의미를 발견할 때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나와 우주가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동시성의 진실은 바로 이 조화와 연결, 그리고 의미의 발견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내면과 외부 세계가 조용히 대화하는 살아있는 장이라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도 언젠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한마디, 우연한 만남, 혹은 작은 실패와 같은 순간이 마치 삶이 직접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동시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때로는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아래 댓글에 "저는 신호를 인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특별한 신호나 의미 있는 우연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신비와 깊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감사합니다" 버튼을 통해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이 작업이 계속되고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삶의 모든 순간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질문에 대한 우주의 조용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만남, 작은 실패, 반복되는 상징이 여러분을 더 깊은 자기 자신과 더 진실한 삶으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선과 신뢰, 그리고 작은 용기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